고양이가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활동적이라면요, 사실 그것도 질병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간혹요, 고양이가 너무 활동적이어서 힘들다는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막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운다고 합니다. 야생 고양이의 하루 평균 활동량은요, 전체 시간의 15% 이내로요, 평균 3시간 정도를 사냥하거나 탐색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냥 활동을 안 하는 고양이도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하며 그중 30분 정도는요, 우리가 우다다라고 하는 몸에 쌓인 에너지를 풀기 위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를 과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어떤 질병이나 혹은 활동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요. 노령의 고양이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내분비계 질환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높아지고 신체의 대사가 활발해져서 심장이나 간, 신장 같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요, 몸의 생체 시계를 돌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이 항진되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은요, 생체 시계가 빨리 돌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고 온몸의 대사는 대체로 빨라지고 활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요, 간이나 심장 혹은 콩팥 같은 것은요, 결국은 무리가 가게 되고요, 결국은 수명은요,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몸의 생체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호흡수나 심박수가 증가하고요, 혈압도 높아지며 이전보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지만 몸의 대사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살은 찌지 않는 이러한 병입니다. 당연히 몸의 대사율 증가에 따라 활동력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지나치게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때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증상이 더 진행하게 되면은요, 털은 윤기를 잃고요, 탈모가 진행되기도 하며 신체의 여러 장기들의 무리가 오기 시작하면서 설사와 구토를 반복하다가 오히려 활력이 종국에는 떨어지고요, 무기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8살 이상의 고양이가요, 갑자기 지나치게 활동성이 증가했다면은요,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며 8살 이상의 고양이는요, 종합검진을 할 때 갑상선 검사를 반드시 포함해서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절대로요, 8살이 넘은 노령기에 접어드는 고양이가 그냥 활발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각과민 증후군인데요. 고양이 지각과민 증후군, 펠라인 하이퍼센시아 신드롬, FSH라고 하는데요. 혹은요, 리플백 신드롬, 등이 물결치는 증후군, 이렇게 불리는데요. 주기적이고 자주 피부를 움찔거리거나 꿀렁거림, 과도한 그루밍, 꼬리 쫓기, 꼬리 깨물기, 자해, 또 혹은 이유 없는 공격적인 행동, 이유 없는 울음, 갑자기 뛰어다니기, 이런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고요, 다양하지만요, 그 중에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실내 거주 환경에 풍부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행동학적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 지각과민 증후군의 원인은요,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알려진 것은요, 주로 1살령 이상의 모든 연령대의 고양이에서 생기며 주로 1에서 2분 정도의 돌발적인 증상을 보이다가 없어진다, 이 정도입니다. 경증의 흔한 증상은요, 피부가 물결치듯이 꿀렁꿀렁 움직이고요, 갑자기 막 긁거나 갑자기 동공이 확대되며 놀란 듯이 한 곳을 집중하거나 꼬리를 심하게 치고 우다다를 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요, 동공이 확장된 채 침을 흘리거나 심하게 울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도록 긁거나 물어뜯거나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강박적으로 스크래치를 하기도 하고요, 발작과 같은 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인 1분 이내에 나타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능청스럽게 모든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로 샴이나 범한, 러시안 블루 종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유전적인 특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사실은요, 샴이나 범한, 러시안 블루가 모두 강박증의 소인이 있는 이런 품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요,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로 미뤄보면요, 고양이의 지각과민 증후군도 일종의 강박증의 한 종류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도 한번 해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신경성 통증으로 이런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러한 학자들도 요즘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과잉 행동장애, 사람으로 치면 ADHD가 있는데요. 주의력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행동 장애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요, 강아지나 심지어 우리 고양이들에게도 이러한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고양이 ADHD의 특징을 보면은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요, 편하게 쉬지도 못하며 심지어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거나 혹은 고양이 의사에 반해 교정을 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돌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ADHD가 있는 고양이는요, 새끼 고양이
고양이 때부터 또래의 다른 고양이들보다 차분하지 못하고요. 과잉 행동을 주로 합니다. 선천적인 질환이라 사람의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증상을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움직임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요. 놀이를 끝내지도 못합니다.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도 금방 눈을 뜨며 지나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외부의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수면 시간 역시 굉장히 짧은 편에 들어갑니다. 심하게 스크래치를 여기저기 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다 부수기도 합니다. 사냥놀이 도중에는요, 너무 쉽게 흥분하여 종종 집사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내 고양이가 지나치게 활발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동물병원에 방문하시어 상담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질병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게 활발한 정도인지를 진단을 하고요. 제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그러한 증상에 해당이 된다면요,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갑상선 한증증이 진단이 되면요,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하는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될 수 있고요. 과잉 행동장애나 지각과민 증후군이라면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혹은 뇌전증 약이나 진통작용을 하는 약물이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의 문제이든 뇌 변연계 이상이든 일단 고양이의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요, 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처치를 해주는 것이 고양이 행복과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를 갑자기 지나치게 활발하게 만드는 몇 가지 질환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